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과 제주를 잇는 항공 노선이 5월부터 10년 만에 다시 운항을 시작합니다. 이는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이 5개월 동안 상승을 멈추고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전세 가격은 0.10% 상승하며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가 소형 가전제품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중대형 가전만 수거했으나 이제 소형 가전도 무료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통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하지만 지역에선 광역 행정통합이 지방 분권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이 있는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5국 3특 체제.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동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광역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다 중앙정부의 막대한 인센티브를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 간 과열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지방자치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환상이 낳은 모순입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의 덩치만 키우면 모두가 잘 살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빨대 효과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오히려 통합된 거대 지자체 안에서 핵심 거점 도시로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빨려 들어가는 빨대 효과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5국 3특 체제의 목적은 균형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같은 맥락에서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되고 있는데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 반발은 거셉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은 모두 344개. 이 중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은 단 8개뿐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이전이 거론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있어가지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국제연구소는 뭐냐면 송도를 기점으로 해서 인천항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공기업들을, 공공기관을 그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왜 우리 인천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배제가 되면서 또 지역으로서의 어떤 대접도 못 받는 건가, 도대체 거기에 대한 기준은 무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광역 행정통합을 진단하고 인천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 자리. 전문가들은 단순한 외형적 통합이 아닌 책임성 있는 성숙한 분권으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공항 공기업 통폐합과 관련해 인천 지역사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통폐합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강행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황금거위 배가루는 졸속 통합 반대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등 세계 공항기업 통폐합과 관련해 인천 지역사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항기업 통폐합 반대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노조단체와 시민단체 등 6개 연합, 587개 단체가 참여합니다. 이들은 정부 추진 통폐합을 졸속 행정으로 규정하고 인천과 영종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서 세계 공항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공항 운영사 통합으로 인천공항의 재정과 투자 역량이 분산되고 지방공항 적자 보정과 신공항 재정 보상까지
떠안게 된다면 허브 공화로서의 경쟁력은 불가피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인천국제공항의 흑자를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지방공항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의 투자 여력이 약화되면 서비스 품질 조화는 물론 공항 운영의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인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인천 영종도 주민들도 공항기업 통폐합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해양산업과 정책 중심이 부산으로 이동하며 인천의 해양 경제 기반은 점차 위축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인 인천공항마저 정치적 통합 논리에 묶는다면 이는 인천의 핵심 산업축을 연이어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들은 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선거용 선심정책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인천 지역 사회대책위는 정부가 공항 기업 통합을 강행하면 인천공항에서 청와대까지 1000대 규모의 차량으로 항의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위협하는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졸속 통합을 줄까? 인천 중구 영종과 서구 청라를 연결하는 도로 이름이 청라 하늘대로로 확정됐습니다. 인천시는 19일 주소정보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로명을 청라 하늘대로로 의결했습니다. 도로명 후보로는 인천국제도시대로, 청라하늘대로, 국제미래대로 등 3개 안이 선정됐었습니다. 위원회는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가 중구와 서구의 제안 발표 내용, 도로명 부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라하늘대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라하늘대로는 중구 중산동부터 청라하늘대교를 거쳐 서구 청라동까지 연결되는 8.1km 구간입니다. 인천과 제주를 잇는 국내선 운항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하계 정기 항공편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국제선은 245개 노선에 최대 4,820회, 국내선은 총 20개 노선을 주 1,806회 운항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천과 제주를 연결하는 국내선 개설을 추진하며 이르면 5월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천 제주 노선이 재개되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인천 중구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최대 80%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미니 태양광은 건축물의 발코니나 옥상 등 유휴 공간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니 태양광 890W 기준으로 월 평균 약 1, 2만 원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4만 원에서 5만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50% 가까이 요금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인천 중구가 단독주택과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 대당 설치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설치비는 최대 220만 원 수준. 지원 대상자가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17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에 알맞은 좀 소형 태양광이라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자 그래서 미니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전기료 절감이라던가 친환경 에너지 좀 활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그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 등 에너지 취약 시설의 경우 전액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올해는 18가구, 에너지 취약 시설은 3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설치 신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무상 수거 서비스는 세탁기와 냉장고 등 중대형 가전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의류관리기, 휴대용 선풍기 등 소형 가전도 무료로 수거 서비스가 이뤄집니다. 소형 가전은 대형 폐가전 수거 신청을 할 때 함께 배출하거나 공동주택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가전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도 됩니다.
폐가전 전용 수거함 위치는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중구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도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하수 역류와 노면수 유입에 취약한 저지대 주택 상가를 대상으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 지원 목표는 총 57세대로 설치비 전액은 구에서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청 안전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한 주간의 인천 이슈를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용원 인천시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을 위한 착공식이 개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인천시는 지난 16일 지역예술계와 시민들의 수건이었던 인천 뮤지엄파크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뮤지엄파크는 인하대역과 신설 예정인 하객역 사이에 연면적 약 4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박물관과 미술관, 예술공원 등이 결합된 전국 최초의 시립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202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전국 최초의 시립 복합 문화예술 공간, 의의가 클 것 같아요. 네, 인천 뮤지엄파크는 문화예술 창작과 교류, 교육과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공간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 누구에게나 담장 없는 문화 쉼터가 될 예정인데요. 2034년에 건립 예정인 인천 예술인 회관과 더불어 문화예술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수건이었던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요? 네,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에서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까지 총 25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10일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됨으로써 그동안 인천시의 노력과 전략적인 대응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연장 사업이 완성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인천 검단과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함께 검단에서 서울 방화역까지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되어 서울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데요. 이는 인천이 광역교통망의 중심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큰 기대가 됩니다. 또 계양 강화 고속도로 착공식이 이루어졌다고요? 네, 인천 북부권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계양 강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지난 10일 착공식을 개최했는데요. 계양 강화 고속도로는 계양구에서 서구 검단을 거쳐 강화군까지 연결되는 총 29km 왕복 4차로 규모의 광역 간선도로망으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계양 강화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강화, 검단, 계양 등 인천 북부권이 하나의 광역교통축으로 연결돼 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데요. 강화에서 계양까지 50분 걸리던 통행 시간이 30분으로 줄어들어 물류 효율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인한 중동 상황이 심각합니다. 인천시가 이를 위한 비상경제 TF를 운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인한 유가 상승과 민생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TF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비상경제 TF는 민생 물가 안정반, 석유 가격 안정화반, 수출입 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되어 매주 현안 대응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변동에 따른 소비자 물가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에 따라 석유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천시는 관내 중동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총 5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수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해 기업당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인천 기업 경영 안전 지원 센터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성영원 인천시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워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강화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문해학교가 열렸는데요. 늦깎이 배움을 시작한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구혜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왼쪽에다 붙여야 되죠? 왼쪽에. 어르신들이 평일 오전부터 교실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전자칠판을 보며 하나하나 따라 읽습니다. 가요. 시작. 주름이 가득한 손에 움켜진 연필로 꾹꾹 눌러 써보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소중하기만 합니다. 늦가기 배움이 어렵긴 하지만 마음은 수십 년 전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어려우니까 말 못했지 뭐. 어렵지만 그냥 재밌기도 하고 나이는 먹고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강화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해학교가 열렸습니다. 강화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강한 문해학교는 강화 행복학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없어 기초교육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첫 수업에는 20명의 어르신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살다가 가는 데까지 가다가 그만둬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만족해요. 우리 선생님이 오래오래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수업료는 전부 무료입니다. 강화군이 교재비와 강사 수업료, 체험학습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2번, 3년간의 수업을 받고 나면 어르신들에게 초등학교 졸업장이 주어집니다. 안정감을 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이 어르신들이 정말 한이 되었던 글자에 대해서 정말 쉽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강화군은 올해를 시작으로 어르신들의 배움의 기회를 더 확대해 신청 인원을 늘리고 교육 과정도 다양하게 확대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 아파트 값이 5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3월 셋째 주 인천 아파트 값은 0%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부평 삼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4%, 미추홀구는 하객 관교동 위주로 0.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구는 0.08%, 계양구는 0.04%, 서구는 0.02% 하락했습니다. 또 인천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0.1% 오르면서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연수구는 0.1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구와 중구도 각각 0.17%, 0.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국제회의 공동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방한 외래객 3천만 명 달성을 위한 국제회의 공동 유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회의 복합지구 등 글로벌 마이스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국제회의 공동 유치와 전략적 마케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